중고차는 무조건 가성비입니다. 무조건 가성비고 가격이고 김 실장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 사게끔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SM5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부터 12년까지는 뉴 SM5 신형 모델로 그냥 나왔었는데요. 13년부터는 또 플래티넘 모델로 좀 바뀌었습니다. 살짝 모양적인 거면 실내 내장이면 이런 게 살짝 바뀌긴 했는데요. 김 실장은 옵션과 색상 이런 디테일하게는 안 따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시하고 가격 위주로만 봐드리겠습니다. 13년 이후부터는 플래티넘 모델이라는 것만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M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특히 SM5 같은 경우는 초창기,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8, 9년까지 그때까지는 굉장히 차량이 많이 팔리고 선호도도 높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좀 삼성차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좀 시대의 흐름에 조금 이제 역행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반영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우선은 시대가 흐르면서 외관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달라지기를 원했는데 삼성차 같은 경우는 그 방향에서는 조금 클래식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클래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죠. 2009년 늦게는 10년까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9년 말에 끝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10년 넘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죠. 굉장히 판매가 저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현대나 기아나 다른 브랜드들은 외관이냐 특히 내장재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바뀌는 거가 많았죠. 근데 삼성차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외면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현대식하고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젊은틱한 실내 분위기를 원했는데 삼성차는 조금 클래식했다. 그래서 조금 그때서부터 삼성차가 조금 덜 팔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김 실장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적으로나 차량 자체로는 삼성차들도 절대 현대 기아차 못지않게 좋고 굉장히 내구성도 튼튼하고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 점 아시고요.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실장 TV를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 실장 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세적인 게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시세를 보고 차를 보는 거하고 시세를 모르고 무턱대고 차를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 딜러 전산과 연동이 되는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 공부를 하시면서 시세를 알아보시면서 시세를 참고하시면서 차량, 중고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십시오. 삼성 SM5 2010년부터 14년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김실장 중고차는 딜러 전산과 100%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실장 중고차를 직접 들어와서 차량을 검색하시고 시세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네이버 사이트보다는 다음 사이트에서 김실장 중고차를 치시고요. 검색하시면은 사이트 영역에서 첫 번째로 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차종의 시세와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김실장 중고차를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를 검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이버 사이트는 웹사이트 영역으로 바뀌면서 제가 17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로 가시면은 제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어요. 김 실장은 다음 사이트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SM5 2010년부터 14년까지 옵션과 색상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1구간 4만에서 6만 킬로, 4만에서 6만 킬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자, 첫 번째 차량 870입니다. 870 13년 3월식 13년 3월식이고 흰색에 4만 킬로. 자, 흰색은 무조건 요즘에 차량이 선호하는 색깔이죠. 우선은 외형적으로도 좀 변화는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스마트 키는 있고 전동 시트 있고 가죽 시트 있고 썬루프는 없습니다. 삼성차는 요런 스마트 키를 갖고 있어요. 자, 휘발유 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넓고요. 자, 성능 보겠습니다. 2013년 3월식 성능 번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능 번호는 바뀌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은 주민번호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고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단순 수리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W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앞 휀다가 판금이 됐습니다. 요건 큰 의미가 김 실장은 없다고 언제나 얘기를 드리고요. 자, 미세누유는 없고요. 그리고 특이사항도 깨끗하시고 들어온 지는 8월 26일 8월 26일이면 묶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 실장이 언제나 말씀드리는 차량 순환되는 기준점 보통 2개월 안쪽에 들어오면은 괜찮다. 2개월이 넘었으면은 좀 이제 묶이고 있다. 이렇게 성능 날짜를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눠드리냐면은 2개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뭐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괜찮거든요. 근데 2개월이 지나고 나서 관리를 신경을 안 쓰게 되거나 아니면 성능 기간이 지난데도 뭐 성능을 안 받았다.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에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차량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것도 안 되고 수리할 부분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이후 묶이기 시작할 거나 아니면 묶였거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김 실장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좀 묶였고요. 색깔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스마트 키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됩니다. 김 실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키로수가 좋고 우선은 870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3년식인데 요 차량은 900이네요. 900입니다. 검정에 4만 킬로. 12년 11월식에 13년 형식. 자,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스마트 키가 있고 가죽 시트 당연히 있고 전동 시트는 없습니다. 전동 시트는 없고 우선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는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봐드립니다. 이거 뭐 디테일하게 뭐 옵션 설명하고 뭐 하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옵션 부분 궁금하신 거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저 100% 이 옵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중고차 사는데 뭐 옵션을 그렇게 따집니까? 저는 그렇게 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12년 11월에 13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도 있고 단순 수리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런데 가격이 비싸죠. 아까 흰색은 단순 교체가 있었는데 가격이 낮았고 이거는 사고까지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참 이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우선 다른 점은 검정색이라는 거. 우선은 문짝과 휀다와 본넷, 그 다음에 문짝 뒤 휀다 이 부분에 손을 대고 판금이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5월. 자, 5월이 됐죠. 5월 달에 19년 5월 달에는 분명히 이 차량이 이 가격 정도를 나왔겠죠. 지금 벌써 12월입니다. 묶였던 차량이고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능이 5월달인 겁니다. 묶였던 차량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거 뭐 1000만원이 넘는 차량이 보이는데, 솔직히 뭐 알리 등급, 요 알리 등급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우선은 옵션에 꽂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색이고 4만 킬로에 13년 2월시. 자, 내비게이션이 있고 스마트키 있고, 그 다음에 가죽 시트는 당연히 있고요. 오토 파킹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시트, 썬루프까지 풀옵션입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은 13년 2월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고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미세누유가 하나 옵니다. 미세누유는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당장 수리를 안 하더라도 다음 오일류 점검하시거나 오일류를 교체하실 때 무조건 가스캔유를 정비를 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오일류가 미세누유가 있다. 미세누유가 있다는 게 뭐죠? 젖어 있다는 거예요. 가스캔유가. 오일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안에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오일이 조금씩 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미세누유입니다. 누유는 뚝뚝 떨어지는 거고요. 미세누유 같은 경우도 오래 놔두면은 운행이 좀 잦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엔진오일 교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럼 오래 서 있거나 오랫동안 오일류를 교체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은 젖어 나오고 하다 보면은 물이라는 것도 보면은 젖어 나오다 보면 나중에 뚝뚝 떨어지는 결과가 납니다. 누유가 조금씩 더 생긴다는 거죠. 미세였다 나중에 누유가 되고. 그럼 오일류가 줄겠죠. 줄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세기까지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엔진 쪽에 심각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캔유, 요 미세누유 있을 땐 가스캔유만 교환해도 해결이 되는데 요 부분이 가격이 얼마 안 들어요. 괜히 이렇게 얼마 안 드는 거 아낄래다가 엔진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가십시오. 가스켓을. 특이사항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 11월 18일이면 한 달 좀 지났습니다. 한 달 좀 지났으면은 괜찮은 차량이다. 괜찮은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옵션이 풍부하고 색깔도 좋고 키로수도 짧고 3박자를 다 갖췄죠. 근데 하나 더 갖춰야 되는 게 가격이 싸야 되는데 가격이 제일 높다. 요거는 알고 계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온 차량은 SM5 인프레이션 모델입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지금 체크를 안 했더니 인프레이션 모델이 들어왔어요. 인프레이션이 10년까지 나와서 이때 교체가 되는 시기라 요 인프레이션 모델은 가격이 갑자기 싸다고 해서 딱 봐서 이게 이렇게 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프레이션은 다른 모델입니다. 엄밀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델은 SM5 신형부터입니다. 모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앞으로 나오게 되면 혹시 요거는 무시하십시오. 자,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2010년 4월에 10년식 은색 모델이에요. 은색. 가격이 680 확 낮춰졌습니다. 왜 낮춰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색에 자, 스마트키는 있고요. 내비는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있고요. 썬루프는 없고 내장재가 지금 특이하게 좀 색깔이 베이지 계통입니다. 우선은 오토파킹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있고요. 자,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이 괜찮으면 가성비가 높을 겁니다.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고요. 10년 4월식, 10년식.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고요. 특이사항도 없고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월 30일. 2달이 안 됐습니다. 2달이 안 됐으면 괜찮다. 괜찮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썬루프는 없지만 그래도 전동 시트도 있고 스마트키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차량입니다. 가성비적으로 SM5 신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색깔이나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시는 분들, 옵션, 썬루프 꼭 없으셔도 되는 분들 강추드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빨리 나갈 수도 있겠죠. 가성비 쪽으로 따져서 680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네요. 초창기 모델이긴 하지만은. 자,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선호하는 흰색
흰색입니다. 2010년 8월에 10년식 4만이고요. 자, 썬루프는 있게 보입니다. 바로 썬루프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전동 시트는 지금 안 보여요. 전동 시트가 그림상으로 지금 제가 까매서 안 보이는데 요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우선 편의상은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10년 8월에 10년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미세 누이도 없고요. 특이사항도 없고 들어온 지 12월 2일 12월 2일이면은 뭐 한 달 안쪽에 들어옵니다. 12월 2일 770 가성비 쩔지 않습니까? 짱이지 않습니까? SM5를 700만원대 현대나 기아차보다 조금 많이 싸요. 같은 뭐 저거라고 하더라도 삼성차가 전반적으로 조금 딱딱하다, 뭐 단단하다 요런 뭐 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좀 그런 게 있고요. 현대 기아차 타시다가 삼성차를 몰아보시면은 좀 굉장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현대 기아차는 좀 말랑말랑하다. 현대차가 좀 특히 그렇고요. 기아차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단단해졌고 그거보다 더 단단한 거는 삼성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실장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타 보셨던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한 대, 마지막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자, 14년 6월에 800만원 48,000에 흰색 P 모델은 제일 기본 등급이다. 아마 옵션이 없을 거예요. 썬루프는 없고요. 전동 접인 그 대신 있고 내비는 거치요. 스마트키까지는 있네요. 스마트키까지는 있고 가죽 시트까지 있고 전동 시트는 없고. 자, 성능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P 등급에 뭐 없었어요. 예전 모델에는 이게 스마트키가 없었는데 이 모델은 스마트키가 있네요. 플래티넘 모델이라 있는 건지 우선 보겠습니다. 14년 6월식이고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습니다. 미세 누유도 없고요. 특이사항도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 9월 26일. 이제 3개월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3개월과 가까워지고 있고 3개월이 되면은 묶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플래티넘 모델, 뭐 미세하게 다르지만 플래티넘 SM5 신형과 플래티넘 모델에서 나는 무조건 플래티넘으로 가야 된다. 근데 가성비적인 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800만원에 스마트키 있는 모델 흰색 4만 킬로 플래티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 실장이 말씀드리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옵션과 색상 무시하고 가격이나 시세 위주로 봤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 이 정도 가격이면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SM5 신형이 10년부터 12년까지 나왔는데 10년부터 12년까지의 경우에는 700에서 750 700 정도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700 정도에서 조금 더 간다고 하면 700 초반, 720 정도까지, 720, 30, 720, 뭐 정도까지 SM5 10년부터 12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체인지된 플래티넘 모델로 봤을 때 13년 이후죠. 그랬을 경우에는 750에서 800 이 정도 보시면은 적정한 구입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간 보겠습니다. 다음 구간 2010년부터 14년까지 SM5 모델 10만에서 11만 킬로 다음 구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훅 내려갔네요. 갑자기 이게 지금 우선은 제일 위에 있는 2010년 1월에 10년식 10만 킬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모델 썬루프는 없고 가죽 시트는 있습니다. 전동접이 있고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요. 자, 성능 보겠습니다.
취소된 성능 점검 차량. 이 차량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외시키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물어보셔야 되는데, 매물이 많은데 굳이 이 차량을 보실 필요는 없죠. 자, 다음 거. 2012년 7월. 검정색에 또 10만 킬로. 자. 스마트키 있고요. 오토파킹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썬루프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있고, 뭐 다 있네요. 웬만한 거. 성능 12년 7월에 12년식 튜닝, 특별이력, 용도이력 깔끔하고요. 사고가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크가 됐죠. 김 실장이 보기에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게 나왔으면은 W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W를 찍어놨죠. 그러면은 단순 사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다고 김 실장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미세누이 없고요. 특이사항 없고, 들어온 지 11월 12일이면은 한 달이 지났죠. 2달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아닙니다. 썬루프 있고 옵션 웬만한 거 다 있고, 앞쪽은 아니지만 뒤쪽에 데미지가 살짝 조금 약간 있어요. 그것은 요 정도는 김 실장은 크게 안 봅니다. 요 정도를 크게 안 보기 때문에 권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쪽에. 자, 다음 차량. 이 자주색 빨간색 이 차량은 빼겠습니다. 자, 이 차량 10년식 10년 5월식 은색 차량 10만 킬로입니다. 썬루프는 없고요. 은색 차량은 관리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편하실 거고, 요즘에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리적으로 편하고 편하게 탈 수 있어요. 막 탈 수 있다는 거죠. 전동 시트가 있고요. 10만 킬로 간 넘었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스마트 키는 있는 모델이니까 오토파킹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10년 5월식이고요.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이 이 차량도 W라고 나왔어요. W는 판금을 한 겁니다. W를 이 부분에 찍으면 사고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게 W에 체크로 되는지, 이 어디 매매상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휀다도 교환이 있고요. 미세누유 한 개 정도는 김 실장은 이해하고 그 정도면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2개가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 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꼭 수리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수리 비용을 꼭 체크를 하십시오. 꼭 이렇게 2개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조향장치에도 하나 더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 조금 지저분하죠. 트렁크 리드 충격도 있고 특이사항도 살짝 보이고요. 들어온 지는 8월 30일이면 묶인 차량입니다. 묶인 차량이고, 이 차량도 가격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가격 위주로. 굉장히 가격 위주로는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900만원까지 간 거는 볼 의미가 없죠. 가성비 가격 위주로 보는데, 자, 이렇게 인프레션이 나온다고 했죠. 인프레션을 빼야 됩니다. 자, 플래티넘 모델. 플래티넘 13년 12월에 14년식 10만 킬로의 흰색입니다. 흰색 차량. 스마트 키는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없고, 가집 시트는 기본이고, 썬루프는 있고,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있고요. 자,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13년 12월에 14년식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본넷 쪽에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조향장치 하나가 보이고요. 미세누유는 엔진오일 다음 주기에 교환하실 때
이번 한 주기 넘어 쓰셔도 돼요. 다음 주기에 교환하실 때 가스켓류를 무조건 교환하시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양엔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이 본넷을 정비를 할 때 살짝 뭐 조정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별 의미 없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뭐 단차가 있거나 뭐 좀 이상하게 좀 해놓지 않고서는 별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들어온 지는 10월 1일이면은 이제 3달째를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묶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묶이고 있는데 750 제가 4만에서 6만 킬로를 750에서 8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메리트가 없죠. 그렇게 보면은. 자, 플래티넘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플래티넘으로 가성비가 좀 좋은 차량. 자, 13년 1월. 이게 지금 13년 1월이고 플래티넘 모델 11만 킬로 흰색. 썬루프 있고요. 내비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가죽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있을 거예요. 전동 시트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오토 파킹은 당연히 있고 13년 1월식 튜닝 특별히 용도 1호 없고요. 이 차량은 좀 사고가 크게 있네요. 플래티넘 모델이라고 좀 싸서 좀 들어와 봤는데 사고가 좀 크기 때문에 좀 후딱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지저분하죠. 많이 먹은 차예요. 그리고 뭐 미세누유까지 원동기에 미세누유까지 특이사항이 있고요. 들어온 지 9월달이면 뭐 2달도 지났고 이제 묶이고 있는 차량인데 680. 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구간 10만에서 11만 킬로 SM5 김 실장이 추천하는 구매했을 때 적정가 괜찮은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번 구간에서는 뭐 SM 신형하고 플래티넘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플래티넘은 매물 자체가 4만에서 6만 킬로까지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래티넘은 별로 그렇게 권장 안 해드리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플래티넘은 뺐다고 보시고 적정가를 말씀드리면은 500에서 600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플래티넘을 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600만원 뭐 600에서 650 정도 뭐 650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지고 사고 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플래티넘 모델을 이 구간에서는 빼고 그냥 시세나 가격 위주로 봤을 때 가성비 위주로 봤을 때 500에서 550 정도면은 SM5 신형 10년부터 12년까지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M5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SM5 2010년부터 14년까지 중간에 모델이 조금 체인지가 되면서 바뀌긴 했지만 그것은 제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는과 동시에 그냥 가격 위주로 봐드리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만 아시고요. 가격을 좀 생각을 더 위에 두고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5 차량 어떠신가요? 가격적으로 괜찮지 않나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가격이 중고차는 싸야 돼요. 김 실장이 언제나 강조하는 게 가격이 싸야 중고차를 구매하는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옵션을 굉장히 다 들어간 걸 원하시거나 아니면 색깔을 흰색 계통, 요즘에 선호하는 흰색 계통으로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시거나 게다가 키로수까지 짧아야 되고 이건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전부 다 접목을 시키고 전부 다 넣게 되면은 차량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은 예산보다 중고차를 사시면서 예산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전비 들어가죠. 그리고 수수료 있으면 수수료도 들어가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도 좀 해야 되고 정비할 거 기본적인 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예산해 하셨던 그 예산보다 너무 많이 차량 구매하시는데 지출하게 됩니다.
중고차는 무조건 가성비입니다. 무조건 가성비고 가격이고 김 실장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지금까지 SM5 2010년부터 14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과 시세 위주로 봐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